근데 굳이 저 사람이 왜 나랑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랑 사진 찍어줄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아, 저 사람은 패션 사진만 찍는데 화장품 광고 시안이 없네? 그러면은 괜찮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부터 내가 섭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한테 가서 내가 이분을 섭외해오면 찍겠냐? 그러면은 그 빌 게이츠 사위 같은 거예요. 뭔지 아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작가 초대석 이제 6번째 시간이고요. 은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마태쇼의 핵심 인물이죠.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가 초대석 얘기도 저희 마태쇼 주제가 떨어지고 막 이럴 때 개인으로 그냥 이렇게 돌리자. 네.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현실화가 된 상태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이은총입니다. 30대고요. 카메라는 16년도 전후로 A5000으로 시작을 했고 사자마자 1개월 반 만에 바로 풀프레임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소집 해지하자마자 유럽으로 여행을 가서 한 9개월인가 10개월 정도 여행을 하면서 그때 좀 사진을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생겼고 그때 이후로 계속 사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을 하세요? 계속 달라졌고요. 아직까지도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지 선택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인터뷰 끝나면 결정되지 않을까. 전공은 무엇이에요? 의대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를 듣고. 네. 그럼 사진이란 걸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대학교 내내 주변에 사진을 되게 열심히 약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울 기회는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아예 사진도 찍히기도 싫어하고 찍는 거에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주변에는 항상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딱 대학 졸업하고 한국 넘어와서 공익을 하면서 아, 나도 좀 여행하면서 사진 찍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초창기 여행 다녔을 때 사진이 남는 게 없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여행 관련된 에세이나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처음에 A5000 사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공익을 하면서 제가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네.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 설명이 없으면 좀 설명이 힘들어지거든요. 뒤에 얘기가. 그래서 제가 09년부터 지금 13년 넘게 연애 중인 태국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고 한국 공익 생활을 하면서 롱디가 돼버렸어요. 주말에 한국 여행 다니고 막 이랬는데 저는 출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다른 걸 준비한다고 붕 떠버린 상황이어서 막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급하게 여자친구랑 또 여행 계획을 짜는데 우리 둘 찍은 사진도 없고 나 여자친구도 좀 찍어주고 싶다. 그 생각으로 A5000에다가 렌즈 2개 사가지고 그것도 하루 만에 결정해서 바로 사고 당일날 뜯고 그냥 찍으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배우신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게 지금도 저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그 장비에 대한 욕심과 궁금함, 공학적이고 기계적인 측면. 그러니까 마태님이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시고 처음에 저 만났을 때 저는 사진보다는 테크 리뷰여죠 막 이랬잖아요. 약간 저도 처음에는 접근성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유럽 여행 가기 전에는 카메라를 그냥 들고 그냥 셔터 스피드를 최대로 올렸다가 최대로 하나씩 낮으면서 찍으면서 이게 무슨 변화가 있는지 보고 스스로 아까 그 기계적인 부분은 혼자서 테크 리뷰어 리뷰하듯이 모든 기능을 한번 써보고 막 이런 걸로 이게 기계적인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는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녀방을 만든 거예요. 제가 소녀방을 만든 게 아마 16년 여름인가 막 그럴 거예요. 이건 소니 미러리스 클럽 예. 방이고요. 동호회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오픈 채팅인데 한 600명 정도 들어가 계신데 제가 처음 그 소니 미러리스 방을 만들었을 때 그때 막 오픈 채팅 베타였고 지역별로 막 대구 무슨 방, 서울 무슨 방, 광주 무슨 방 이런 게 몇 개만 한 15명 활동하는 그런 방들만 좀 있지 그때까지만 해도 대형 오픈 채팅방이 없었어요. 이제 저랑 비슷한 입장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같이 출사도 다니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소니 미러리스 방이 점점 커지면서 마태님도 들어오시고 현역 작가님들도 들어오시면서 그분들이랑 같이 일적으로도 활동하고 개인작업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배운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다 해봐야 돼요. 맞아요. 더 배울 게 없다 싶으면 이제 다른 분들에게 약간 조언을 받는 형식으로. 맞아요. 저도 많은 조언을 받았고 많은 조언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조언은 의미가 없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MF로 그게 뭐 하는 짓거리냐 다 무시하고 그냥 저 하는 대로 하고 내가 딱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촬영하다가 놓치면은 큰일 나는구나.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직접 깨달으면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막 그 워크 프로세스도 바꾸게 되고 약간 그런 거고. 사진을 찍을 때 나만의 무기가 있다면? 뻔뻔함이랑 친화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은총님 진짜 친해라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격이 막 인싸여야 되고 막 무조건 친화력이 좋아야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도 오히려 더 작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성격에 따라서 저는 그 작가들이 쌓게 되는 커리어의 경로랑 그 사람들의 무기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막 MBTI를 보면은 막 E로 떠요. 근데 겉으로는 엄청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고 인싸처럼 보이는데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E와 I가 동시에 있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잡고 사진을 찍으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일부러 제가 의식적으로 저랑 다른 성향의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좀 둥글둥글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웬만하면 나랑 눈이 마주쳤으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간결하게 인사를 하고 내가 사진 찍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너 사진 필요하면 내가 그냥 흔쾌히 찍어줄게. 혹은 지나가다가 찍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는 바로 물어봐요. 핸드폰이 있으면은 인스타그램 보여주면서 나 이런 거 찍는 사람인데 너 한국에 얼마 동안 있니? 다음 달에 가? 그럼 내일 나랑 찍을래? 뭐 이렇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쓸데없는 오지랖일 수도 있고 친화력일 수 있고 부침성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약간 생활화가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랑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일을 한다거나 뭔가 좀 어색함을 빨리 깬다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뻔뻔해야지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촬영장에서도 저도 어색하지만 부침성 있게 농담을 해서 조금 기분을 풀어드린다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작가 초대석을 계속 했는데 인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무조건 소통이 중요하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실히 얘기하고 뻔뻔하게 밀어붙여야 네. 그거를 달성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분들이 똑같이 다 깨달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딱 일회성으로 그 촬영장 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일상적인,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고도 저랑 이 모델이 만약에 어떤 이 친구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생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면은 오지랖 부려서 다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화돼 있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커리어적으로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특히 이제 프리랜서, 그러니까 취미에서 저는 한국에 또 연고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거로 넘어왔잖아요. 그게 생활화가 돼 있으면은 그게 아우라가 돼서 모델들도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으실 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이거 자료화면으로 나갈 텐데 이 사진을 찍을 때인데요. 초창기 때 찍은 사진이고 되게 오래된 사진이에요. 아마 18년도인가 19년도에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음악 하시는 분이고 프랑스 DJ 뭐 래퍼 막 이런 분인데 일본으로 무슨 그 페스티벌 같은 거 왔다가 한국에 들려서 활동할 때 필요한 사진을 찍어달라고 DM으로 연락이 와서 돈을 받고 이분 사진 촬영을 해드린 건데, 저는 이때 외국인 분들을 경복궁이나 북촌 한옥마을 이런 데서 많이 찍어봐서 여기를 긋고 말렸어요. 여기 가면 사람 그때 당시에 이제 관광버스에서 그 특정 국가 분들이 막 40-50명씩 그 깃발 들고 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촬영지를 항상 피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돈 받고 촬영하는 건데 주변에 막 사람들 나오면 제가 지워야 하거나 A컷이 안 나오거나 이럴 일이 있으니까 저는 이분한테 좀 스튜디오를 제안하거나 연남동이나 이런 데서 찍자.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아직 잘 약간 자기는 문화적으로 생소하고 이러니까 좀 한옥마을 같은 데서 찍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옷도 약간 그 한복은 아닌데 색감이 조금 약간 그렇게 애매하게 한복 같은 그런 옷을 준비해서 오셨어요. 처음에 30분 동안 그 배경에 너무 많이 걸리니까 85.4로 다 날려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너무 스냅 느낌이 나고, 또 그런 사진은 많이 이제 찍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만 찍으면은 좀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분이 원하는 사진도 A컷이 계속 안 나와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그런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인물을 찍을 땐 배경에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혹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거는 배제를 하고 찍거나 집에 가서 포토샵으로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85.4로만 찍다가 이제 줌렌즈로 바꿔가지고 조금 약간 광각으로 찍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찍는 순간 이거 언제 지우지? 왼쪽 사람은 지우기가 편해. 저 사람 좀 저기 걸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찍고, 오른쪽 사람은 전봇대랑 겹치면 지우기 더 어려우니까 좀 기다리고, 그러니까 찍을 때부터 벌써 집에 가서 어떻게 지울까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항상 전제 조건이 그냥
내가 찍고 싶어하는 사람만 찍어야 된다 였는데 이 사진을 딱 찍을 때 처음으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배경이거나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거를 밸런스 맞게 찍고 어쨌든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진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화보 사진이고 이분이 아티스트로서 주인공이 돼야 되는 사진인데 주변에 지금 지울 사람들이 다 많잖아요. 네. 예,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느끼기 전에는 너무 제가 편협하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경험을 통해서 배경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도 이거랑 어떻게 어울리게 찍고 여기다가 어떤 스토리를 넣거나 아니면은 배경으로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약간 근데 그 사실 기본적인 거고 사실 사진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깨닫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이걸 깨닫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은총님 사진 철학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면 사진 찍은 사람이 의도한 주 피사체가 뭔지 명확해야 되고요.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의도가 해석하는 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사진을 보고 아 저거는 그 특정 아티스트가 예쁘게 나온 거네. 저것은 패션을 자랑하기 위한 사진이네. 이런 식으로 의도가 명확한 거는 명확할수록 더 좋고요. 근데 각각 해석이 달라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5개, 6개가 나온다고 해도 간결하게 그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오더라도 그 해석이 간결해야 된다. 제가 스타벅스에서 맥북이랑 뭐 노트랑 연필이랑 다 꺼내놓고 셀카를 찍거나 테이블을 찍어요. 그럼 그럴 때는 나는 스타벅스에서 맥북을 켜고 공부하는 뭔가 약간 힙한 신세대야. 이런 약간 무의식적인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핸드폰을 찍을 때. 네. 그리고 A컷을 고를 때도 그렇고 인스타에 그 최종 결과물이 올라갈 때도 누가 봐도 이 사진의 의도를 분명히 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생활 속에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는 이렇게 의도와 메시지가 명확한데 사진을 찍을 때는 가끔씩 그 의도와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사진을 좀 잘 찍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게 의식적으로 행해지든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든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감동하고 스펙트럼이 넓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진들은 그 의도의 간결함이 있다. 그리고 메시지가 명확하다. 근데 그 메시지라는 게 이거는 뭐 아동 인권, 뭐 아동 학대, 동물 인권 꼭 이런 깊은 메시지가 아니어도 되고 그냥 대조일 수도 있고 대비일 수도 있고 네. 시각적 아름다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토끼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가장 우선시 되는 첫 번째 목적을 담아야 된다. 그러면은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시각적 구도를 조금 포기하는 게 보이더라도 메시지가 더 강해졌다는 게 보이면 보는 사람들도 그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미적 감각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메시지가 좀 더 약해지더라도 도형이나 소실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거에 극대화된 사진들은 그냥 보는 것 자체의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시각적으로 정렬이 됐기 때문에 메시지가 더 부각되는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되는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 거고 근데 재능이 없어도 의식적인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이게 저는 쌓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진을 찍었을 때 이걸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사진을 만들고 싶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리고 감상평을 물어보거나 나한테 도슨트를 하라고 하자면 우선 막 언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찍었습니다라고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더 짧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딱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진들은 그런 사진이에요. 이걸 왜 찍었냐라고 딱 보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거 이런 느낌 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메시지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간결함이 중요하다는 건 이거예요. 이거 왜 찍었어요? 이 사진 왜 A컷이에요? 예쁘죠? 간결. 수평수직 맞는데 밸런스 맞고 컬러 밸런스도 맞고 예쁘죠. 약간 이런 식의 그 의도가 있으면은 다른 철학적인 메시지가 없어도 그거 자체가 강렬한 메시지일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카메라랑 렌즈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알파 7 마크 3를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샀거든요. 2018년. 네, 그때 샀고요. 최근에 M3를 하나 더 살까 해서 검색했는데 18년도에 샀을 때랑 가격이 똑같아졌더라고요. 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중고로 팔아야 되나.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제가 A9 마크 2 혹은 A1 혹은 M4, R4 이 4개 중에 하나를 구매하지 않았을까. 지금 장바구니에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M4 2대. 하나는 35 150, 하나는 1635.
그럼 끝이네요. 네, 그 두 개로 전 모든 걸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들고 다녀도 55나 85 단렌즈 가끔씩 진짜 뭐 1.4, 1.8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그 세 개만 들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이게 나갈 때쯤에는 제가 그렇게 갖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M3 한 대에 1635 F4, 2405, 85.8 이 세 개를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사진을 제일 처음 하실 때 이제 어떻게 커리어를 쌓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커리어를 다 쌓고 나서 아무래도 사업 사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개인 작업 같은 경우로 시작하셨는지. 네. 그 처음에는 유럽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 붙잡고 스냅 찍고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마테쇼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위에 링크. 네. 그 조회수 10만이더라고요 벌써. 아 그래요? 네. 좀 장황해질 수도 있지만 빨리 할게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저는 상업이나 패션 이런 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패션 위크를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저한테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 다른 패션 위크도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DDP라는 그 넓은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그냥 취미로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모델로 서주시기도 하고 일반 취미 하시는 분들부터 스튜디오 하시는 직장인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밖에서 스트릿 그 패션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우연히 그냥 놀러 갔는데 막 흑인 분들, 백인 분들, 막 다양한 인종 분들이 와가지고 막 단체 사진 찍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뛰어볼까요, 걸어볼까요, 점프해볼까요, 막 이러면서 막 그 자리에서 스트릿 개인 작업하듯이 막 그런 막 네트워크가 엄청 막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고 한번 충격을 먹고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냥 그 일주일 내내 패션위크에서 막 다양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오늘 패션위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사진 찍어서 인스타로 받아서 얘한테 DM으로 사진을 전달하면서 개인 작업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만나가지고 영상도 있거든요. 맞죠. 같이 돼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배우일 네. 거예요. 네. 그때도 보시면은 아마 제가 막 찍고 싶은 사람이 좀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뒤로 끌고 가서 다시 따로 찍고 막 그런 걸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그렇게 홍대에서 가다가도 모델처럼 보이는 분들한테 바로 얘기하고 막 이런 그 시작점이 저는 패션위크였던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스타에서 DM으로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사진 포포를 쌓고 싶고 여행 사진을 찍어왔던 사람인데 패션 쪽 포포를 쌓고 싶다. 근데 패션 사진은 없잖아요. 그러나 다행히 폐윅 때 찍은 사진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보면은 그냥 폐윅 때 그냥 길 가다 그냥 찍은 거네지만 우연치 않게 40~50명이 넘는 모델분들이 DDP 앞에서 걸어 다니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찍힌 패션 룩북 느낌의 그런 포징들 그 사진들을 제가 엮어가지고 보내주니까 얘 그래도 패션 사진 찍어보내구나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아무 커리어도 없는데 그래서 그 사진들을 5장 6장으로 추려가지고 PPT나 PDF로 만들어가지고 던지면서 너 나랑 이런 스트릿 작업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그때는 또 제가 스튜디오 작업이나 이런 걸 잘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에 있는 프리랜서 모델들한테 다 보내고 맨날 서칭을 하면서 저는 그러니까 애들이 해시태그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입국하기 전 애들을 서칭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미 와 있는 애들이 아니라 그래서 미리 얘는 일주일 뒤에 입국하래고 한 달 뒤에 입국하래고 그런 애들한테 미리 DM 보내서 DM을 보내면은 나 아직 한국 아닌데 3주 뒤에 와 이러면 그때 이제 개인 작업 잡아서 바로 촬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시안도 없고 의상도 그냥 네가 알아서 들고 와.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면은 그냥 경험적으로도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을 우선 찍어봐야 되겠다가 우선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핀터레스트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어떤 기획의 의도, 시안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모델들과 소통을 하면서 특정 환경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지 좋게 나오는지 약간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에 큰 계획 없이 그냥 찍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막 DM을 보내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점점점 기획을 미리 많이 하려고 하고 제가 의도한 부분을 물론 현장에서 바꾸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거에 따라서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작업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큰 준비 없이 찍고 싶은 사람을 딱 정해놓고 찍자라고 많은 모델들을 확보해서 의상이나 이런 것도 그때그때 준비하든지 아니면 알아서 입고 오라고 해서 빨리빨리 찍고 사이클을 빨리빨리 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막 조명 시안도 찾고 의상도 찾고 막 해가지고 내 의도가 들어가고 해서 화보처럼 이렇게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리는 이런 개인 작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둘 다 병행이 돼야 돼요, 초반에는. 근데 그렇다고 꼭 후반 작업이 더 좋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힘이 들고
빨리빨리 못하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그러니까 빈도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고 힘이 들면 한 달에 하나 이상 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특정 모델의 특정 이미지를 맞춰서 찍는 게 아니라 찍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연락부터 해서 진짜 막 당장 내일 찍재요. 근데 의상을 구할 수도 없고 돈도 쓰기 싫어요. 그러면은 야 너 지금 갖고 있는 의상 다 보여줘. 막 보여줘요. 너가 여기서 찍고 싶은 거 뭐야? 이거. 아 그럼 이게 빨간색 옷이면 아 나 여기랑 잘 어울리는 에어비앤비 알고 있는데 여기랑 잘 어울리는 카페 렌탈 스튜디오 혹은 연남동 길거리에서 찍으면 예쁘겠다. 그냥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시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간결하고 빨리빨리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개인 작업. 근데 이게 좋은 게 저는 인스타 관리를 안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이 작업이 사이클이 빨라져서 올릴 게 많아지면 노출도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이 작업이 많아지면은 어쨌든 작업의 빈도수가 많아져서 그동안 시행착오도 되게 다양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실 일주일에 3-4개도 할 수 있고 네. 날마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너무 품을 많이 들이고 내 기획 의도와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막 힘들게 준비해서 나는 이렇게 제대로 된 것만 찍을 거야 라고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주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도 인물 사진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점 인스타에서 어쨌든 대답이 오는 사람들 위주로 사진을 잡고 스케줄을 잡아서 촬영을 하고 그것도 빨리 보정해서 빨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 제가 잘못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보고 기준을 잡는 거는 이미 막 잘하고 있는 작가분들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델을 구했어요. 근데 결과물이랑 보정 결과물이 이 정도까지 안 오면은 나는 아직 나만의 색감을 찾지 못했어. 아직 나만의 개성을 찾기 위해서 그 한 장 보정하는데 막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화별도 잡을 줄 모르면서 HSL 건들고 있고 맞아요. 어쩌다가 우연히 화벨이 맞은 사진이 나와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만족해서 인스타에 올리지만 이게 체계 어떤 특정 체계 안에서 내가 경험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 같은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품이 많이 안 들어가고 되게 자주 찍을 수 있는 상황부터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이렇게 촬영 결과물이 많아지면은 저분은 거의 연예인급으로 인플루언서인데 나랑 안 찍어주시겠지. 저는 처음부터 그런 분들한테 DM을 넣어봤어요. 진짜 사람들이 비웃을 정도로 연예인부터 해외 연예인부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거든요. 저 아이유한테 DM 보냈어요. 나 언젠가 널 찍을 거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바보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웃기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약간 인플루언서고 유명한 모델분이신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처음에는 지금 소속사 때문에 작업 못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몇 년 지나서 찍자고 먼저 연락이 오신 경우도 있고, 저도 더 좋은 사람을 찍고 싶고 그분들도 이미 잘 찍는 분들이랑 이미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제 실력이 증명이 안 된 상태면 당연히 제가 굳이 그래서 진짜 친절하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예 익십하거나 아예 답장을 안 하거나 차단당하거나. 그래서 초창기에 제가 막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모델풀이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DM을 막 200개씩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기분 나쁘게 제가 막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저는 사진 찍는 사람이고 제 결과물은 이 정도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보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스냅 사진이나 길거리 스냅처럼 어쨌든 빨리빨리 기획 없이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개인 작업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점점 스튜디오나 조명 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되고, 이제 헤어 메이크업이, 그러니까 모델은 현역급으로 좋아졌는데 이제 또 저랑 같이 해주실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을 찾아서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 현역 모델이랑 작업을 하고 싶은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 같이 찍어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연락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뭐 찍을 건데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 모델 소개시켜주세요 해서 제가 그럼 시안이나 뭐 찍고 싶은 거 있냐 물어보면은 없어요. 일단 하고 싶습니다. 그쵸. 네, 열정 넘치니까. 물론 지금도 저도 지나가다 우와 저 이미지 쩐다. 우선 작업하자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시안 짜도 돼요. 네. 근데 나중에 시안 달라고 해도 그분들은 시안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사진을 보고 저랑 작업을 많이 했던 모델들한테 작업하자고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그래 작업할게 어떤 사진 찍을래라고 하면은 저랑 이미 찍은 사진을 모델한테 보내면서 나도 이거 사진 찍고 싶다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저는 기분 나쁘진 않은데 근데 그 모델 입장에서는 그 옷에 그 장소에 나랑 이미 그 사진을 찍었는데 왜 굳이 찍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경험 때문에 그냥 많은 분들에게 연락해서 막 찍기 시작하는 건 좋은데 이제 점점점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하고 어떤 사진을 찍고 싶은지 이제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에서 스크랩을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항상 준비해 두시고 뭐 찍고 싶어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난 얘한테 이 시안 던졌으니까 꼭 무조건 이걸 할 거야가 아니어도 돼요.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항상 모아놓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이 중에 뭐 할래? 약간 이렇게 돼도 되고 그리고 사실 나랑 안 찍어줄 것 같은 모델들은 그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해요. 가장 좋은 거는 우선 저분이 나한테 마파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좋아요를 한 번에 막 하는 게 아니라 4-5개씩 자주 가가지고 어쨌든 내가 조금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팔로우하고 DM으로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분도 마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제가 뭔가 개인 작업을 하자고 DM을 보내야지 안 씹힐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숨겨진 DM은 안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상한 메시지 너무 많이 오니까 여성 모델분들은. 어쨌든 그 작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커리어가 시궁창인데 저분은 이미 막 TV에도 나오고 잘 나가. 근데 굳이 저 사람이 왜 나랑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랑 사진 찍어줄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 사람은 패션 사진만 찍는데 화장품 광고 시안이 없네? 그러면은 괜찮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부터 내가 섭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한테 가서 내가 이분을 섭외해오면 찍겠냐? 그러면은 그 빌 게이츠 사위 같은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러면은 이분이랑 작업하면 찍겠냐? 그러니까 거짓말은 한 적 없어요. 그러면은 이분이랑 하면 어떤 시안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저는 또 화장을 모르니까. 그럼 그분은 이 정도 모델이면 너무 좋죠. 이미 막 청담 실장님이시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데리고 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하면은 저 큐빅 받고 뭐 하고 이분은 외국인 모델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럼 난 이미 외국인 모델들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럼 걔한테 가서 이분이랑 메이크업 작업이랑 할 거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막 멋지게 생긴 흑인 모델분, 멋지게 생긴 백인 모델분이 이미 확보가 됐죠. 그럼 이제 그분한테 이제 PDF로 보내는 거예요. 이 모델의 커리어 제일 좋은 거 막 광고 찍고 얘는 삼성도 찍었다 막 딱 하고 이제 제 포폴은 살짝 빈약한데 있어 보이는 거 한두 장만 따따닥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 포폴 화려하고 그거를 던져놓고 핀터레스트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멋진 사진들 모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 중에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현역 모델분들이랑 저도 작업한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의욕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사진과 방향성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디렉팅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초반에 막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조언도 많이 받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개인 작업을 진행해 왔고요. 나중에는 혼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크루식으로 그러니까 마트님이랑 같이 작업하듯이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는 매트님이랑도 작업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근원님이랑 명준님이랑 뭐 신타님이랑 해서 막 이렇게 프로젝트 그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같이 하고 이제 혼자 하기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찍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냥 카메라 가방만 옆에서 들고 있어주고 그때 렌즈만 꺼내줘도 엄청 편하죠. 엄청 편해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저는 힘들었어요. 초반에 막 찍고 싶은 사람들 많아져서 이제 나중에는 포폴이 괜찮아지니까 DM 50개를 보내면 이제 30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쯤 되니까 더 이상 제가 서칭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루에 DM이 막 20-30개씩 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대박. 그리고 그 중에는 돈 얼마 받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 가족부터 뭐 가수 그냥 인스타그램 올리기 위한 목적 상업적인 것보단 그런데 그거를 스냅으로 뭐 시간당 뭐 얼마 받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인 작업에서 일적으로 그렇게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찍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제가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든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든지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물론 처음에는 그분들이 원하는 걸 내가 못 해줌으로써 민폐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면서 하면 된다. 그리고 물어보면서 하면 되는 거고. 개인 작업을 하실 때는 사이클을 빨리 돌리는 게 훨씬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깊이가 줄어드니까 내가 의도한 바, 조명 막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점점 그런 거를 이제 시작하면 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일 수 있게 임총님이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저희는 타임머신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그리고 아까 제 강점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진을 제대로 가르쳐준 분도 없고 스튜디오 경험도 없고 배운 경로도 크게 없었잖아요. 근데 물론 많이 도와준 동료분들도 계셨지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서울에 큰 연고도 없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결국 제가 외국인 분들을 쉽게 컨택이 됐던 것도 사실 영어가 돼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노력은 아니고 부모님의 일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외국에 살았고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도 항상 외국인 모델들을 찍어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그리고 꼭 외국인 분들을 찍는 게 아니어도 알다시피 그 사진에 대한 강의라던가 다른 작가분들의 커리어랑 이런 거를 팔로잉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되면은 사실 볼 수 있는 게 좀 더 넓어지거든요. 훨씬 많아지죠. 네. 물론 이렇게 사실 포스트 IT만 보면은 모든 게 해결되긴 하지만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그러니까 물론 다 이론적으로는 영어 잘하면 좋겠지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게 되면은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근데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언어가 안 된다고 해서 사진 작가가 되게 어렵고 이런 건 아니니까 대부분 안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DM을 보내거나 저를 약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 사진 작가가 되고 싶다 하시는 10대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3년, 5년, 8년 시간 금방 간다. 근데 지금부터 항상 영어를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도움이 된다.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혹시 그 개인 작업 하실 때 사진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옛날 사진들? 네. 혹시 여기 있나요? 인스타로 다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작업 중인 것들 위주가 있고.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를 그러면 이게 제 첫 개인 작업이고요. 이거요? 네, 이게 두 번째 개인 작업이고. 이게 처음. 네. 4년 전이네요, 약. 네. 이게 두 번째. 네. 이건 수파님이랑 매트님이랑 네. 같이 한 거. 이 시절에 아마 마태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거 여행 사진이고 이거 여자친구 사진이고 이것도 이제 여자친구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태국에 있는 현역 모델이었는데 제가 그냥 여자친구 보러 갔을 때 찍자고 해서 찍은 거고요. 스켈렉 1트로 35. 네, 이것도 초창기 시절이죠. 이분 그러니까 프리랜서 모델분들한테 같이 작업하자고 해서 한 거고. 이것도 계속 그러면 프리랜서 작업 모델분들이 연락해가지고 네, 촬영하신 건가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사진들 다. 그런 거죠. 이거는 돈 받고 찍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계기 있잖아요. 네. 그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나와도 좋은 사진 찍을 수 있구나라는 것처럼 이 사진도 저한테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태원이네요. 네. 아까 사실은 그 주어진 환경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사진을 간결하고 정갈하게 딱 찍어야 되는 노력이 원래 선행돼야 되는데 그 전에는 그냥 내가 필요 없는 저 뒤에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더 깔끔한 배경만 찾아다니고 이런 데서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오히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배경들에 뭔가 필요 없는 것들이 깔려 있을 때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밸런스를 맞추면 더 좋은 사진이 될 수 있구나. 딱 이 시기에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렇게 찍었고요. 근데 제가 좀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평소에 틸트돼 있거나 막 이런 것보다 수평수직이 좀 잘 돼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취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행 중에 사람을 찍고 싶은데 저 이제 혼자 여행 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여행사에 막 가가지고 막 하루 패키지 있잖아요. 막 코끼리 뭐 샤워하기 등산 가기 낙엽 사진 찍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데 가가지고 그런데 가면은 자기네들 사진 찍으려고 삼각대 갖고 오고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찍어주고 그냥 그런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다 찍어줬어요. 내가 찍어주겠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믿진 않으시겠지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안 믿더라고요. M2에다가 85.4 MF로 찍은 사진입니다. 조명도 없었고. MF. 이것도 파티에서 막 찍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아까 그 횡단보도 그 친구잖아요. 네. 이 친구 막 참이슬 가방이랑 막 이런 거 광고 찍은 한국에서 지금 활발하게 유튜브랑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모델 분이신데 당시에 프리랜서여가지고 그냥 친해져가지고 자기 생일 파티에 오라고 해서. 대박. 나도 이런 친화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도 제 커리어에서 되게 중요한 친구인데 조이 졸란드 아시죠? 네. 이분이 이제 막 미군이셨는데 지금 되게 활발하게 패션 사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기 전부터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너 한국 오면 바로 연락해. 그래서 이분이 한국 도착하자마자 다음날에 저랑 첫 작업을 한 거예요. 대박. 그리고 이제 그 군생활 하시면서 폐위 때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랑 작업한 다음에 돌려가지고 런웨이 하게 되고 이제 지금은 소속사도 있고 되게 얼마 전에 갤럭시 그 광고 영상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랑 그런 커리어 초창기 때부터 같이 함께 자라온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모델부터 추천을 하고 개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도 서로 만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 작업만 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나 어디 런웨이 쓰는데 백스테이지 사진 작가가 더 필요하대. 뭐 인하우스가 필요하대. 우리 그분이 룩북을 찍고 싶대 하도 이 친구가 저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패션위크 제가 메인 하우스 포토도 한 적이 있고 백스테이지도 한 적이 있고 룩북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제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서로 신뢰도 있고 약간 서로 진짜 친구처럼 친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인스타를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저는 인물 그러니까 유럽 돌아오고 나서 패션위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스냅 사진 말고는 제가 인물 사진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저도 원래 풍경이나 여행 사진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풍경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산토리니인가요? 네. 이쁘다. 제가 유일하게 그 아크릴 액자로 대형으로 뽑아가지고 작품으로 딱 생각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게 딱 이 사진 하나입니다. 지금 형 집에 걸려 있어요. 이 사진도 네.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랑 그 구루터기 건영 작가님이랑 소카에서 차를 빌린 다음에 로케이션 스카우팅을 한다고 그때 심심하면은 주말에 건영이가 소카를 빌려요. 그럼 저희 둘이 강원도 갔다가 야 우리 성북구 안 들어봤는데 한번 가볼래? 한번 가고 인스타 보다가 야 이 작가 이거 어디서 찍은 거지? 아 저거 남산타워 보니까 해방촌 근처네.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수역에서 내렸는데 이분이랑 네. 둘이서 친구인데 둘이서 상수역 거리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건영이랑 차에 내려서 식당을 가다가 이 두 분을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너네 한국 언제까지 있냐? 3일 뒤에 간대요. 그럼 너 내일 나랑 촬영하자. 이렇게 해서 개인 작업한 거예요. 대박. 그리고 저는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우면은 스팟도 찾지만 거기 현지에서 막 모델 활동을 하고 있거나 딱 봐도 모델 지망생이거나 아니면은 뭐 음악이나 뭐 예술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진 작업에 대해서 열려 있는 분들 미리 다 도시별로 서칭을 해놔서 스크랩을 해놓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작업할 시간도 없고 시간도 안 돼도 나 언젠가 다시 방콕 갈 건데 나 캄보디아 다시 갈 건데 나 언젠가 인도 갈 건데 그때 이 장소에서 이런 거 찍어보지 않을래? 하고 미리미리 저는 인스타를 보다가 세계 각국의 그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딱 봤을 때 3초 안에 직관적으로 내가 저 사람이랑 언젠가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은 DM부터 보내놓고 봅니다. 이때 패션위크는 저랑 같이 갔었죠. 네. 저도 이 사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제가 사진 작가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저도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딱히. 이거는 이제 땜빵으로 이츠스킨 찍은 건데. 땜빵이요? 네. 전날에 여기 뭐가 필요한데 할 수 있겠냐고 전 보고 우선 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여러 스튜디오 들려가지고 그 다른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생겨? 이날 조명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조명 하나 치고 아래 단소판 한 개 두고 네. 촬영하셨네요. 이거 150옥타, 나 120옥타. 이 모델이랑 개인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태국 연예인이에요. 실제로 태국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당연히 이 친구가 거절할 줄 알았는데 개인 작업 하자고 하니까 바로 오케이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분이 저한테 딱 10분 줬어요. 왜냐면은 바쁘니까 여기 행사장 갔다가 촬영 가기 직전에 한국으로 치면 현대백화점에 있어요. 근데 차가 8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대백화점에서 내가 6시에 행사가 끝나니까 거기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돼. 저 혼자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매니저가 나오더라고. 근데 나 여기 구름다리 건너는 동안 사진 찍을 수 있는데 찍어줘. 해서 위에 좀 올려보시면은 이 사진을 이제 찍은 거예요. 진짜 그 구름다리 건너는 동안 5분 동안 딱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 소속사에서 이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고 그 태국에서 다른 분들이 인스타그램 하다가 이 사진을 우연히 보고 이분이랑 저랑 해가지고 바로 룩북 진행을 하자. 우리 룩북 진행하는 사진작가 펑크가 났다. 그래서 며칠 만에 바로바로 이렇게 돼가지고 태국에서 처음으로 돈 받고 사진 촬영한. 근데 이쪽에서 원하는 게 딱 이런 거였어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찍힌. 예, 길거리에서 파파라치 파파라치. 찍힌 그런 느낌으로 찍어달라. 약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스토리가 정말 다이나믹하지 않으세요? 은총님 얘기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아 이게 일반 사람이랑 약간 생각하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차근차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저랑 같이 갔을 때 찍은 거. 네. 아, 그리고 이 사진이 보면은 이제 옆이구나. 예, 지금은 아닌데 제가 한참 그 정치 관련된 맞아요. 사진을 좀 찍고 다녔었어요. 예.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막 지금 시장님이신 분이랑 어떤 당대표이신 분들이랑 예, 도지사이셨던 분이랑 이런 분들도 프로필을 약간 찍었었고 지금은 그런 활동은 잘 안 하지만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친구랑 최근에도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죠. 8주 전. 예. 이 친구도 지금 프리랜서인데 지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것도 다 시안 작업하신 다음에 기타 날리고 이거 들고 가신 건가요? 그렇게 보이고 싶은데 이거 급조된 거예요. 네.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급조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어떤 특정 모델 에이전시 테스트 슛이었어요. 다른 작가분이랑 같이. 근데 그분이 코로나가 걸리셔서 당일날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안은 있었어요. 이 메이크업 시안이랑 머리랑 이런 느낌은 맞았어요. 근데 그래서 중성적인 느낌의 한국 모델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메이크업을 그분이 안 오고 다른 남성적인 분이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작업하시는 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미 도착하신 모델분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네가 원하는 건 다른 시안으로 다 찍어주겠다 해서 그분은 다른 시안으로 가고 이분을 당일날 보내서 당일날 불러서 1시간 만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설명하고 이 원래 하려고 했던 시안을 이 친구한테 덮어 씌운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원래 오시려고 했던 모델보다 이분이 더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네, 같은 시안입니다. 이거는 슈터 스피드 느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지속광이니까 또 가능했던 네,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엄청 힘들었어요. 왜냐 얼굴까지 같이 흔들리니까 얼굴 가만히 있고 현장에서는 이분이 약간 이러고 있으면 네. 연사 갈려가지고 띠띠띠띠띠 네네네. 이렇게 찍으면 한 장 건지는 그런 사진이죠. 그쵸. 이거 헬리오스죠? 네, 아니요. 패치발. 은초님 건데 제가 빌려가지고 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고장 났는데 아니 한참 뒤에 마태님 저 돌려주고 나서 한참 뒤에. 그래가지고 지금 로모그래피에서 이거를 AS를 해주나 안 해주나 귀찮아서 연락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때 빌려주신 사진 찍고 나서 영상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많이 나고 많이 구매를 했나 봐요. 그래서 로모그래피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아 진짜. 인터뷰 해달라고. 그래서 인터뷰 내용이 로모그래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와 대박. 나중에 저 좀 협찬 좀 해달라고. 벌을 준다 했는데 달라고 하면 주긴 하실 텐데. 네. 이건 이제 실 달아가지고 네. C스탠드에다가 달아가지고 하신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에이스텐 약간 이런 거에다가 달아서 한 것 같아요. 네. 실 지우고. 실 주는 건 안 어렵죠. 네, 그냥 슥 지우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들어간 노력에 비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있는 건데 네. 저 이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이 사진은 프레임이랑 모델이랑 모델 상반신이랑 하반신이랑 애플박스랑 레이어를 다 따로 놓은 다음에 애플박스만 오파시티를 살짝 낮춘 거예요. 의도대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그 프레임 너머의 영역을 좀 비현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프레임 바깥의 부분은 그 제 사진을 보는 사람들이 보는 시점이고 이 뒤의 부분은 현실 영역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약간. 그래서 사실은 다시 한다면은 좀 다른 약간 배경 배치 같은 걸 더 했을 것 같은데 애플박스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이질감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따로. 근데 이질감이 안 들어요. 그쵸. 근데 원본 사진을 보면 이게 더 이미지가 더 강한데 그걸 좀 줄인 건데. 그래서 다시 보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럼 방금 개인 작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네. 저도 처음에는 그랬고요. 누구나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재밌어서 뭐 굳이 목표와 단계를 구분해 놓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자기를 채찍질 해가면서 상업 사진 수준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막 힘들어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꿈이 궁극적으로 사진작가가 아니어도 내 사진이 좋아지는 걸 직접 보면서 얻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런 목적성은 없었지만 이게 하나의 커리어까지는 아니어도 하나의 스킬로서 내 하나의 무기로서 이게 장착이 돼버리면은 그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왕 시작하셨으면은
열심히 하자. 방향성이 바뀌더라도 그 한국 사람들은 게임할 때도 모든 걸 막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하려고. 그쵸. 이거 AD 캐릭이니까 AD템만 써야 돼. 네. 얘는 뭐 성장형 캐릭터니까 처음에 골템을 사야 돼. 막 정해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효율적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진도 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고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더라도 그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나 마테쇼를 구독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뭐 실제로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보다 나는 내가 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은 마테님처럼 잘 찍고 싶다. 뭐 다른 상업 작가분들 연예인 사진들 보면서 와 나도 저런 거 찍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몇 년 안에 그거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스스로 믿고 그러면은 그거를 단계적으로 쪼개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럼 거기에 집중을 해서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더 뜻깊은 취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최근 작업도 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뒤에 커튼은 녹색 커튼인데 오른쪽에서 반도어 끼고 리플렉터로 쏴가지고 빨간색으로 친 거고요. 이제 고복으로 쓴 건가요, 이건? 네. 저 고보를 잘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이 컨셉이랑 생일 컨셉 이런 거는 스스로 준비해온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현장에서 이 갖고 온 물품들이랑 옷이랑 맞게 배경지 선택해서 그냥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작업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제 기획 의도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친구랑 브랜드 촬영을 할 때 캐스팅을 해서 만나게 된 모델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일 다 끝나고 개인 작업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도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스스로 옷 준비해서 이런 거 내가 준비해 갈 수 있다. 새로 옷 살 거다. 혹은 갖고 있는 옷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다양한 포폴을 쌓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포폴이 되게 좋은 게 많은데 약간 이 친구도 그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촬영을 하는 거에 약간 목말라 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어떤 걸 기획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어떤 특정 이미지를 나한테 설득을 시키거나 자기가 다 준비를 해올 테니 그거에 맞춰서 찍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여기는 사실은 디렉팅이나 기획 의도나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는 이 모델 스스로한테 있었던 거예요. 이분도 기획 의도 없었습니다. 그게. 여기 줄도 다 있네요. 줄이 있는 네, 사진이 있네요. 안 지운 사진도 있구나. 네. 아, 근데 이것도 이분 테스트 슛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일적으로 약간 지금 한국의 특정 모델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특정 클라이언트들은 제가 모델을 직접 섭외해서 가격 협상까지 저랑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적으로도 저런 모델 어느 정도로 하는지도 궁금하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촬영했을 때 나와의 호흡도 궁금하고 예, 막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네트워킹의 의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랑은 이제 다음 작업을 이미 약속을 해놓고 있고 이분이 다른 모델분들도 소개시켜주고 그래가지고 다른 작업도 같이 기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준비는 없이 그냥 저희가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그 소품들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 되게 빨리빨리 기획돼서 빨리빨리 진행하고 바로바로 끝내버린 그런 촬영이에요. 저는 이게 사진 제일 처음 개인 작업 하시는 분들에게 은서님이랑 똑같이 너무 많은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다 하지 말고 그냥 딱 직관적이게 뭐 이거랑 이거 섞어서 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시도부터 하고 찍은 다음에 뭐 기회는 나중에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일단 빨리빨리 해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해몽과 명분은 나중에 갖다 붙여서 우기면 돼요. 예술이라는 게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하다 보면 나는 그런 의도로 찍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석될 수 있구나. 그러면 그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돼서 이제 판부터 짜고 이미지를 만들고 그 능력도 저는 수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머리 쓸 필요 없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델 디렉팅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모델이랑 많은 분들 대화를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디렉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도 저도 사실은 많은 외국인 분들과 촬영을 했는데 전 처음에 너무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이랑 작업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디렉팅 능력이 없다는 걸 그 현역 모델분들은 많은 작가분들과 많은 상업 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걔네들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자기 능력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으면 걔네들이 알아서 야 상반신 찍고 해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광각으로 찍어 해놓고 막 다리 발 크게 쓰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내가 어떤 렌즈로 찍고 내가 자기가 어떻게 찍혔을 때 자기 강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다 아는 이미 경력이 많은 모델분들이랑 작업을 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잘 찍는 줄 알고 소통 잘 되니까 이런 좋은 사진이 나오는구나. 그거를 이제 한 6개월, 1년 경험하다가 이제 갑자기 정치 사진이랑 일반인분들 사진으로 넘어오니까 디렉팅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잘 알아서 하던데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는데 보통 그 다른 모델들한테 오른손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분들한테 얘기했더니 뭔지 아시죠? 네. 막 왼손 들고 오른손 귀 넘길게요 하면은 약간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부족해서 그거를 막 모델의 실력을 논하는 거예요. 막 뒤에서 험담하고 이런 거 아니고 스스로 얘는 너무 포징을 못한다. 근데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처음에 느낀 거죠. 근데 당연한 거지만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사진작가의 능력이고 경험이 없어서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프로처럼 그 포징을 취하게 하는 것도 저는 사진작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친화력이랑 소통하는 그런 경험이랑 언어가 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작업에서 그거의 중요성을 깨닫고 디렉팅과 포징을 섬세하게 하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그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 제가 워크플로우의 하나로서 현장에서 디렉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모델을 저는 두 분류로 크게 나눠요. 나의 디렉팅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모델인가. 그리고 다른 거는 약간 개인 작업이니까 약간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포징을 나도 연습하고 싶어. 약간 모델분들도 이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부터 합의점을 찾아요. 예.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현장에서 촬영 막 시작하면서 한 2, 3분 찍으면 그 의도를 서로 알 수가 있어서 저는 그것부터 파악하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세세하게 디렉팅을 잡다가 그 친구가 자기 의도대로 새로운 디렉팅을 했을 때 그냥 거짓말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이 친구가 스스로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게 A컷 수준이 됐어요. 그럼 저는 그걸 찍고 테더링으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재수없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마음이 우러나게 좋아하면은 그럼 이 친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죠. 난 처음에 어색해서 얘가 이렇게 하나하나 디렉팅 하다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새로운 포즈를 했는데 이게 A컷이고 이런 사진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자기 이제 자신감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장 자체를 격식 없고 저는 자유롭고 본인들도 약간 촬영 자체가 재밌으면은 저는 시너지가 증폭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특정 레터링이나 특정 로고 혹은 이제 물체, 가방. 그쵸. 옷이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긴 한데 그것도 근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디테일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포징들을 모델이랑 소통하면서 모델이 약간 그냥 마네킹처럼 내 말에 따라서 약간 인형처럼 움직이는 것보다는 약간 그런 소통을 하면서 이것도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 막 영어가 안 되니까 외국인 분들이랑 작업을 못 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사실은 물론 어색하겠지만 처음에 연락하는 과정에서는 팝하고 뭐 이런 거 돌리시면 되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어를 하실 줄 아는 모델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단어 제가 볼 때는 이제 동작에 관한 영단어 한 20, 30개에서 40개 형용사, 감정적인 형용사 한 20, 30개 문장 구조 한 10개에서 15개만 완벽하게 외워도 촬영에는 무리가 없다. 제가 쓰는 디렉팅 용어는 그게 다일 거예요. 고개를 시선을 고개를 꺾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꺾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꺾는 사람도 있고 혹은 시선을 절로 봐라고 했을 때 눈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고개만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어깨까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거를 정해두지 않고 모델한테 룩복 자세로 차렷하고 서봐 하면 서요. 왼쪽을 볼게라고 하면은 이 모델은 눈만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룩이라는 단어가 시선만 움직이는 단어인 거를 각인을 시켜요. 그러면 이 친구와 저하고는 그게 약속이 된 거잖아요. 왜냐면 영어에서 룩이 시선만 움직이는 건지 룩이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look to your right 이렇게 하면은 발음이 안 좋아도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left, look to your left라고 해요. 그 한두 번 반복해요. 그럼 이 친구한테는 look은 시선이고 turn to right 하면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는 이게 턴이에요. 근데 left, right도 처음에 your이라고 해요. 저는. 그러니까 look to your right. 너의 오른쪽을 봐라. 그 다음부터는 your을 빼도 turn left 하면 자기의 왼쪽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언어로 얘기할 때 너 기준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건지부터 우선 확고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단어에 대한 정립을 저는 보통 촬영 시작하고 5분 안에 하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그거예요. 무표정. 딱 찍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어봐. 그러면 이제 0하고 100이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웃어. 오파시티로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팁이다. 네. 15% 슬픔의 오파시티와 20%의 기쁨. 나머지 무표정.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훨씬 직관적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왜냐면 또 같은 언어권이 아닐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영어를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보통 1에서 10 얼마나 배고프세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정립을 해나가요. 물론 현장에 비슷한 내가 원하는 무드의 음악을 깔거나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친구가 크게 압박감이 없고 나한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도 내 눈치를 보고 나도 이 친구 눈치를 보면서 소통을 한다는 느낌을 받게. 특정 모델한테는 시안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어떤 모델한테는 일부러 그 시안을 안 보여주고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면 나는 표정 때문에 이 시안을 선택해서 보여주는데 이 친구는 이 모델의 포징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표정이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레퍼런스를 보여주긴 보여주되 현장에서 우리가 찍으려던 거 이거야 하고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면 이 친구가 이 사진에서 보는 포인트랑 제가 의도한 포인트를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굉장히 디렉팅에 대한 팁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다른 트랙에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디테일한 디렉팅 조언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사진작가의 커리어로서의 욕심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도 약간 제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사진작가가 되겠다라는 그 선택을 유예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제가 막 말로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제 머릿속에 좀 정돈이 된 상태거든요. 지금 막 여기저기서 막 이런 일을 같이 해보자 혹은 어떤 대행사에서 아예 전속으로 뭐 포토그래피 에이전시에 들어와라 뭐 대행사에서 이런 일들 위주로 해라 혹은 웨딩 스튜디오로 뭘 해보자 막 이런 선택이 항상 있었는데 그걸 선택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표는 제가 그 하나를 정했으면은 그 분야에서 제가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올라가는 게 목표고요. 근데 이전에 저는 사진작가는 하나의 커리어지 제 유일한 커리어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하는 약간 사업들 중에 약간 프로덕션이나 에이전시 느낌 혹은 해외에서 일을 따와서 한국 배경으로 상업사진을 찍는다거나 한국 모델분들이나 한국 제품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현장 로케이션까지 제가 다 PD 역할까지 해가지고 찍는 거라든지 막 이런 다양한 촬영들을 하고 싶은데 짧게 얘기하면은 사진 잘 찍고 싶어요 그냥. 사실 모더니의 꿈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고 이 커리어를 유지해 가면서 저는 성장하면서 저는 지금 사업적으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당장 제가 단계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일들도 같이 열심히 하면서 사진작가의 커리어를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은총님 작가 인터뷰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은총님도 이제 본인만의 철학 이런 얘기를 좀 하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 되게 부끄럽거든요. 지금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계속 떠오르는데 줄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저도. 근데 말도 더 장황해지고 어쨌든 제가 수다스러워서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주마등처럼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도 막 떠오르고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 막 힘들었던 거 근데 지금 제가 얻고 있는 성취감 이런 게 대조가 되면서 오히려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부분은 약간 이렇게 해라보다는 약간 타산지석으로 제가 잘못했던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들을 얘기한 거라서 막 업계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지라고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한 부분까지 따라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경험이었다. 경험이었다.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고 어떤 부분이 도덕적으로 어떤 선이 도덕적으로 허용이 됐는지 그거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끊도록 하겠습니다. 안녕.